한국청년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아니면 궁금해했던 주제인 행운,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운이 좋아질 것인가? 사실은 이 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로또나 어떤 행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잘 생존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생존하는 거고, 운이 없는 사람은 이 생존 환경에서 도태되거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이 주제는 제가 어떤 종교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소의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심리 최면 명상 전문가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것인지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뇌의 회로를 조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뇌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야, 이 멍청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얘 주인님은 멍청합니다라고 뇌는 이 회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 우리 주인은 멍청하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이 느낌 있잖아. 이 느낌들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거죠. 우리 주인은 행운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지질이 복도 없고 재수도 없고 뭘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쓰레기야. 나는 정말로 재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뇌회로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아, 재수 없다, 행운이 없다,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비참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가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무턱대고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평생 나는 지질이 복도 없고 재수가 없다. 부모 복도 없고 뭣도 없고 나는 그래서 재수가 없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다.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해도 난 재수가 없어. 혹시나 내가 운이 들어와도 아니야,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내일 다시 불행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난 재수가 없는 인간이야. 나에게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니야, 난 재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있으면 결국은 불행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건 행운이 아니야.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재수가 없다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존중해 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씩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운이 다가오니까, 아, 나는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래도 운이 좋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저의 어떤 뇌의 생각에 이제 이 마음속에 각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저는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진짜로 생각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행운이 좋구나. 와, 이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성격도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혹시나 나에게 불운이 찾아오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어떤 마음속에, 나의 뇌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정도의 불운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운이 좋아질 테니까. 결국은 내가 나에게, 이 뇌에게 긍정적으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을 해주다 보면 이로 인해서 설령 불운이 찾아와도 쉽게 넘어설 수가 있다. 근데 난 재수가 없다 그러면 자그마한 불행이 와도 역시 난 불행이라고 쓰러져 버린다. 혹시 긍정적인 행운이 와도 아니야, 난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가짜일 거야 라고 오히려 복을, 운을, 행운을 걷어차게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영원히 불운한 사람으로, 재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나 여러분이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1분씩 기도를 하셔도 되고, 거울을 보고 하셔도 되고, 잠시 명상을 하셔도 되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해주면 우리의 뇌와 가슴이 그래, 나도 이제는 행운이 있는 사람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서서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행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긍정적으로 변해요.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도전정신이 생겨요. 삶이 좀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기 싫은 것, 못하는 것을 알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왜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 힘든데.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운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보세요. 이 운이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운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잖아요. 다른 것. 바로 이게 운이에요. 새로운 것. 그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기존에 갖지 않는, 더 원하는, 더 다른 another, 새로운 것을 갖고 싶고 취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운이고 행운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기존에 하던 패턴대로 살아가 버리면 행운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명예든 돈이든 사람이든 뭐 마음이든 물질이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이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자원을 거의 다 파헤치고 이거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 그것이 바로 내가 기존에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냥 귀찮아서 미뤄두고 포기했던 거,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서 발굴하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기름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운이 좋아지고자 한다면 내가 이제는 하기 싫은 것, 못했던 것,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던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존보다 2배, 3배, 10배 이상의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당장 운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이 걸어 다녀라. 제가 뭐 엄청나게 어떤 뭐 수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명상을 해서 엄청나게 제가 깨달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어찌됐든 그냥 제가 하도 불행하게 살아왔고 하도 운이 없었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쩔 때 항상 죽고 싶다는 마음속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 것인가가 제 인생의 숙제였고 전 여전히 그 숙제를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명상도 하고 최면도 하겠지만 작년 제가 1년 동안 가장 자부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을 매일 걸었어요. 이것은 제가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매일 걸어 다니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2시간을 실제 걸어 보니까 1년 동안의 제 삶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습관들이 사실은 바뀌었다. 저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도 많이 사라지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저는 안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느끼면서 1년 동안 2시간씩 걷는 게 물론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다이어트도 되었겠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다이어트가 되어버렸다. 제 생각이나 마음이 심플해졌다.
고인물은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은 흘러야지 이렇게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방에서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운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로 새로운 것을 말해요. 운이라는 것은 이 흘러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멈춰 있으면 운이 없다. 멈춰 있으면 재수가 없다. 멈춰 있으면 썩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요즘에 걷지 않기 때문에 정말요 여러분께서 행운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결국은 밖에 나가야 된다.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여행을 많이 해라. 많은 세계를 돌아다녀 봐라. 많이 걸어라.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세상을 멀리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우리가 걸으면 우리의 생각도 계속 정리가 되면서 사고도 심플해지게 된다. 몸도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 운이 생기게 된다. 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밖으로 내가 갖고 오는 게 운이다.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건 없다. 절대 내가 감나무 위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운이 없는 자의 선택이고, 내가 정말로 운이 있고자 한다라면 내가 걸어서 올라가서 그 감나무의 감을 따서 먹어보면 그때부터 내가 운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께서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씩 매일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최소 100일만 걸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와 이렇게 좋은 어떤 자기 치유, 자기 힐링, 운이 좋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저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외모를 꾸며라, 치장을 해라. 옛날 같은 저면 이 외모나 치장이나 뭐 외모 꾸미고 뭐 머리 잘 단정하게 하고 옷 좋은 옷 입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이런 걸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나 이 모든 것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를 꾸며야 된다.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근데 내 자신의 얼굴에 씻지도 않고 면도 다 하지 않고 머리도 손질도 않지 않고 꾀재재하게 밖에 나가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정말로 운이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너무 부족해. 저 사람 좀 씻고 다니지. 저 사람은 진짜 신경을 쓰고 사는 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살지? 저 사람은 있던 복도 날아가겠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꾸미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지저분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널브러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널브러진 사람한테는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어떤 집이든 나의 어떤 몸이든 이 외모든 내가 충분히 단정하게 꾸미는 것도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내 자신을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꼭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단정하게 꾸미게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전문가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 저 사람한테 좀 더 우리가 믿음을 주니까 비즈니스 상황에서 잘 되게 되는 거잖아. 이 또한 결국은 운이 된다라는 것이죠. 괜히 내 자신을 허름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부족한 사람처럼 꾸미지 않고 방치하게 돼버리면 주변 사람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은 조직과 함께 통해서 이 운을 얻게 되잖아요. 회사 생활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식당이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나의 외모나 나의 외적인 모습을 잘 치장하고 잘 꾸며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된다.
결국 이것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생기게 꾸미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꾸미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운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이 운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내 자신을 아름답게, 멋있게 우리는 더 꾸밀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충분히 단정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운이 생기게 된다. 지저분한 사람에게는 운이 오지 않는다. 지저분한 사람한테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결벽증 환자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결벽증 환자처럼 깨끗하게 살아버리면 사람이 오도 가지도 못해요. 제 말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단정하게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지하지 않기. 이건 어떤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이라는 게 어찌 보면 기복이 있고 이제 타력에 의한 어떤 운이 있고 자력에 의한 운이 있어요. 타력이라는 것은 기복이죠. 뭔가에 어떤 빌어가지고 복을 기원하면서 받는 운이 있고 내 스스로가 내가 운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타력입니다. 내 스스로, 자력이죠. 내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운을 얻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얻기 때문에 내가 의지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약하면 자꾸 누군가한테 기대게 돼요. 이 말은 이 사람한테 기대면서 저에게 운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행운이 가득하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나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운을 주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행운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게 되니까 이 행운의 주체자, 주인이 결코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람은 이 운에 있어서만큼 영원히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질질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람은 운을 잡을 수가 없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운이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의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이 운을 받아들이는, 운을 만드는 주체자가 내가 되어버린다. 내가 운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설령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운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불행 하나 정도는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이 또한 행운으로 바꿔버릴 거야. 뭐 이 정도로 인해서 내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 내가 운의 주체자고 행운의 주체자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영원히 나는 쓰러지지 않을 테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에게 운이 오지 않을까요? 난 아무것도 못해 도와주세요. 저는 약해요. 저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며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과연 운이 올까요? 안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죄송하지만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해.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행운의 바닷물은 점점 메말라가고 고갈이 되면서 사라져가는 사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바다는 점점 풍성해지고 이 바닷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음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을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도 기대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의지하고 믿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서로 운을 주고받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힘들 때 이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이 사람에게 운을 받고 내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줄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의지하고 사랑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이 바닷물이 풍성해진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실 거지만 몸 건강입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행운, 운이라는 것은 생존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행운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주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 몸이 있으니까 이 물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맛있다. 아, 나는 정말로 행운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몸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이 달콤한 약을 먹어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죽을 것 같아. 아, 괴롭다. 아, 내 몸이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해. 아무리 좋은 것도. 이해되시죠? 결국은 몸이 건강하게 되면 이 행운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되는데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이 행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행운이어도 몸이 병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 자체가 불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수백조, 수십조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뭐 백조, 천조가 나에게 떨어져도 기분 좋을까요? 아니에요. 몸이 병들어 버리면 이 물 한 모금조차도 기분 좋게 못 먹어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고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운의 주체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돈, 명예, 권력, 가족, 꿈, 나의 야망, 희망,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두 번 다시 그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지금 존재해 있을 때, 그나마 내 몸이 움직여졌을 때 더 열심히 내 몸을 보호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런데 매일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운동 안 하고 잠만 하루 종일 자고 게으르게 있고 안 좋은 음식만 매일 먹으면서 뚱뚱해져 버리고 비대해져 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면 이 사람은 운을 설령 단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운이 생길지 몰라도 결국은 이 사람은 몸의 건강이 망가지면서 그동안 쌓은 모든 운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을 만났어요. 저도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에 담배 중독자였어요. 살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술을 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났는데 저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대요. 김영국 씨 이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나 봐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니까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잘 되는 사람들 보니까 술, 담배를 제일 먼저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그래도 깊이 다가왔어요. 아,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그동안 젊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술에 쩔어서 살고 매일 담배에 쩔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긍정적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 자체가 과욕이었고 욕심이었고 어리석음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이 술과 담배조차도 내가 그동안 끊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술과 담배를 사실은 끊은 이후로부터 정말로 제 얼굴도 더 밝아졌고 하는 일도 더 잘 됐고 제 자신이 더 떳떳해졌고 더 행복해졌고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거를 더 운동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에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의 건강이라는 건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게 무조건 뭐 나쁘다고 제가 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운이 좋아지고자 한다라면 일단 술과 담배를 끊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운을 받는 주체자는 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약해지면 결국은 아무리 하늘에서 운이 쏟아져도 단 하나의 동전도 우리는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손이 건강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손이 건강하면 이 사탕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약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몸이 약해서 구멍이 났으니까
이 어떤 행운을, 이 황금을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건강하게 되면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행운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소심하면 안 된다. 마음을 넓게 대범하게 가져야 된다. 결국 이거를 마음의 그릇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좁은 인간이에요. 어린 때부터 겉으로는 이제 대범한 척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인 척 했는데 실제 제가 저를 알죠.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소심하게 인생을 몇십 년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나마 요만한 마음을 조금씩 요즘에 키우고 있는 거죠. 그나마.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좁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좁으면 이거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넓으면 이 운을 마음껏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면 예민하면 당장은 내 이득을 취하는 것 같잖아. 내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소심하게 살면 뭔가 나를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걸 지키질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장 뭔가를 얻고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사실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게 요 정도예요. 그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넓고 대범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 마음이 점점 확장이 되잖아. 이 말은 이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운, 이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이 사업이든 뭐든 가정이든 어떻든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고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는 우리가 마음 수련을 잘해서 자기의 마음을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나 하나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도 해주고 좀 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막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단죄하고 자기만 먹기 살기 위해서 막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약간 이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되면 그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 작은 것을 우리가 내어주고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대범함, 이런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다. 그냥 이 작은 것 사탕 하나 어떻게 내가 아끼려다가 정작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타력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타력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운의 주제자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운을 만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이 운을 밟고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이게 요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요행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운을 기다려야 돼. 계속 갈구하고 갈망하다가 우리는 집안에 처박혀서 살게 된다. 흘러가질 못하게 된다. 고인물은 결국은 썩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작은 실수나 실패에 굴하지 말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운이 가득한 사람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나는 행운의, 운의 주체자입니다. 내가 이 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이 운의 주인임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내 운의, 내 인생의, 내 자신의, 내 미래의 주인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내가 얼마나 좋아요. 아, 맞다. 내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고 나태했고 내가 너무 기다리기만 했구나. 이제는 과감하게 내 행보를 내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 우리가 꼭 운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인생도 가정도 더 훌륭해지고 건강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더 찬란하게
밝게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멋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정우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